보험 때문에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신 적 있나요? 보험 때문에 속상한 적 있으시죠? 여기 좋은 보험 약이 있습니다. 알아두면 약이 되는 보험 이야기, 알약보험. 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약이 되는 보험 이야기, 알약보험.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께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 저희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보험의 내비게이션, 친절한 나비입니다. 보험 때문에 속이 아프거나 눈물 나시는 분 계신가요? 이럴 땐 저희 알약보험을 찾아주세요. 저희가 여러분께 딱 맞는 처방을 내려드리겠습니다. 알약보험을 듣고 나도 상담 한번 받아봐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알약보험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페이스북을 통해 상담 요청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두 분의 보험 전문가, 박대리님, 한수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명절 잘 보내셨죠? 네, 잘 보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시 만나게 됐네요. 네. 근데 이번 명절 때 저희가 명절을 보내는 동안 좀 난리가 났더라고요. 팟캐스트 여기서. 지금 상담 신청도 좀 많이 들어오고 아니요. 그거보다 더 네. 제가 주목했던 거는 네. 그 고추파동. 우리 박나비님의 고추포대 파동으로 인하여 엘레강스한 이미지에 엄청나게 훼손을 시키고 있는 거 아십니까? 여하튼 뭐 이번 명절에 가서 거야. 아버지께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덕분에 또 한 분의 인생이 활짝 피었다. 고추포대 이렇게 좀 준비하셔가지고 택배로 좀 보내주셔야 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땡큐. 인사를 제가 못했네요. 그러게. 지난 15년간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대면과 비대면 채널을 모두 경험한 이 시대의 진정한 보험 전문가 생손대비 한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뭐 만약에 우리 뭐 한수희님도 그렇고 빡대리님도 그렇고 뭐 적어도 아프다 하더라도 병원비 때문에 좀 우울한 일은 없겠죠? 우리는? 뭐 아무래도 보험을 좀 가입을 많이 한 편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요. 예. 맞아요. 사실 우리가 보험에 가입을 하는 이유가 뭐 유사시, 그러니까 아파서 병원에 가거나 사망했을 때 이런 때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잖아요. 그런데 의외로 이 보험금 타는 걸 너무 어려워하거나 또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는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우선 본격적인 주제에 들어가기 전에 광고 먼저 듣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꼭 붙어 계세요. 안녕하세요. 반찬원정대 대표 장상입니다. 집에서 매일 뭘 드실지 고민되시죠? 전국의 맛있는 반찬 맛집에서 우리 집 식탁까지 전국 8도의 개성 있는 반찬을 맛볼 수 있는 전국 반찬 쇼핑몰 반찬원정대를 소개해드립니다. 맛있는 반찬이 생각나실 땐 반찬원정대를 검색해보세요. 모바일 앱으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집 식탁을 책임져주고 있는 반찬원정대입니다. 저희 남편이 매우 좋아하고 있어요. 얘기하셨어요? 네? 반찬 원정대에서 저기 받은 거라고? 주문한 거라고? 맛이 다른데 어떻게? 그렇죠. 아니 두 분도 맛있게 먹고 있지 않아요? 잘 먹고 있어요. 네, 네. 진짜. 네. 근데 지난번에 우리 명가주조 때 제가 또 사행시로 이렇게 급작스럽지만 시절로 하나 읊어드렸더니 너무 좋았어. 오늘 한번 또 하는 건가요? 오늘 또 준비해왔구나. 반찬원정대 사장님이 또 서운해하실까봐 아하. 역시. 오늘은 한번 또 미리 좀 준비를 했어요. 오, 네. 훌륭해요. 옳다구나. 준비 정신. 네. 자, 한번 오늘 한번 띄워볼까요? 띄워주시죠. 자, 반짝이는 오늘 같은 날. 잔거리가 필요하신가요? 원하는 반찬을 정갈하고 맛있게 만들어 대까지 보내드립니다. 지난번에 들었고 받침을 약간 이렇게 뒤어서 이렇게 대까지. 네. 왠지 괜찮 좋았어요. 노래가 생각나는 것 같아 갑자기. 노래? 여기서 혼자 흥얼흥얼 대고 있더라고. 한번 해봐요. 노래도 이왕, 되나요? 이왕 이건- 아니 만들어 왔어. 네, 지금. 진짜? 네. 아니 이건 자. 비방용이었잖아요. 한 박자 쉬고. 독하다, 하나, 진짜. 이 방송 둘, 진짜 셋, 갈수록 넷. 독해진다. 싸.
반짝반짝 반짝이는 오늘 같은 날에는 짜라라짜짜짜. 장거리가 필요하면 원하는 반찬 청가하게 만들어 드려요. 짜자짜짜. 댁까지 보내드려요. 음원 내야 되겠다. 음원. 그리고 이거 나중에 음원 또 어떻게 될지 등록해야겠다. 몰라, 그죠? 예. 반찬원정대에서 음원 만들어서 갈 수 있어요. 저작권 이거. 아니 근데 이거 아까 웃자고 시작하기 전에 웃자고 했던 걸 지금 바로 이렇게 치고 들어오면 이제 뭐 같이 이제 그냥 각자 아니야. 생존이구만 이제. 엄청 좋아하실 것 같아. 잘했어요. 잘했어. 굿. 굿잡. 이제 네. 뭐 조만간에 한번 이제 박나빈도 노래 부를 겁니다. 요즘에 성가대 다니신다. 성가대 연습하신다면서요? 응해라. 이제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오늘의 주제입니다. 빠밤. 보험금 제대로 받기. 보험금을 타기 위해 보험을 가입했는데 정작 보험금을 제대로 못 챙기는 경우가 의외로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내 보험금을 알뜰살뜰하게 잘 챙길 수 있을까? 오늘 그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소비자들이 보험금을 제대로 못 챙기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있을 거예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한수희님. 네, 먼저 보험 계약을 하게 되면 소비자, 여기서는 이제 계약자라고 표현할게요, 제가. 네. 계약자는 보험사에게 보험료를 납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당연히 보험사는 보험금을 또 지급을 해야 될 의무가 있죠. 그렇죠. 쌍방의 의무가 있다. 근데 이제 그에 따라서 권리도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문제는 우리 계약자들은 보험료는 열심히 내는데 정작 권리를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네. 그렇죠. 예를 들면은 소비자 우리 계약자들이 스스로 잘못 판단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것은 보상이 될 것 안 될 거다를 먼저 판단해요. 지레짐작으로. 네,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혜택이 안 될 것 같은데 이러면 안 하는 거예요. 지레짐작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예 청구도 안 하고 보상을 못 받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때로는 이 상품 관리를 좀 소홀히 하다가 보면 실효가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보장을 못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또 사고가 났는데 막상 청구를 하려고 했더니 실효 상태에서 보상을 못 받고. 그렇죠. 또 마지막으로는 기존 상품보다 더 좋은 상품이 나왔다는 식으로 권유를 받아서 새로운 상품으로 가입을 했더니 네. 기존에 가입했던 좋은 상품을 해지하는 바람에 이제 보장을 못 받는 경우가 있는 거죠. 가치 있는 정보만을 전해드리는 팟캐스트 종합방송 욜로캐스트. 여러분은 지금 욜로캐스트가 만드는 보험 방송, 알아두면 약이 되는 보험 이야기, 알약보험을 듣고 계십니다. 자, 소비자가 보험금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대표적인 사례 3가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이제 하나하나씩 좀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빡대리님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 지난번에 회의할 때 얘기 나눴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그 주변 분 중에 그 자녀가 이제 감기 때문에 이제 병원에 갔다 왔는데 이 진료비가 5,100원 나온 경우가 있었다면서요. 예, 근데 이것도 청구했다고. 예, 본인 부담금 그 5,000원 제외하면 실제로 받게 되는 보험금이 100원이잖아요. 근데 이것도 대박, 보험금을 진짜. 신청했다고 했던 그 한수인님하고 케이스가 지금 생각이 나요. 한 사무실에서 일하셨다는 그분이시죠? 근데 제 짝꿍이었어요. 근데 이게 사실 너무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고요. 귀찮은데 그 정도까지 뭐 맞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뭐 그런 걸 떠나서 우리 고객분들께서는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는 본인의 권리를 정당히 요구하고 보장을 받으셔야 될 충분한 권한을 갖고 있다라고 맞아요. 말씀드리고 네. 싶어요. 네. 여러분 내 권리는 내 스스로 잘 챙겨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특히 보험 같은 경우는요. 같은 보험을 가입하고도 누구는 알뜰살뜰하게 다 챙기는 반면에 또 누구는 보장 한번 제대로 못 받고 주구장창 내 주머니에서 보험료만 나가면서 손해만 보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다행히 이제 오늘 우리 알약방송 들으시는 청취자분들은 앞으로는 손해보지 않고 보험금 잘 챙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욜로캐스트가 만든 알약보험을 듣고 계십니다. 저희 알약보험을 다시 들으시려면 팟빵 사이트, 알약보험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방송까지 다 다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 보겠습니다. 네, 몇 가지 좀 대표적인 사례를 좀 말씀드려 볼까요? 네네. 네, 첫 번째, 지난번에도 살짝 언급을 했었던 사례인데요. 자, 쌍꺼풀 수술했습니다. 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단 못 받는다. 기본적으로 예, 이미용을 위한 수술일 경우에는 받을 네네. 수가 없다. 네, 하지만 안타깝죠. 예, 예외적으로 속눈썹이 눈을 찌른다거나 네네. 눈꺼풀이 무거워서 시야를 가리고 있다. 그래서 수술을 했다. 이런 이유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맞습니다. 예상하신 것과 같이요. 이런 경우에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눈꺼풀이 처지는 경우에 하는 수술이 안검하수 수술이죠. 맞습니다. 안검하수 그러니까 수술이죠. 나중에 이 네, 알고 안검하수 계시네. 수술을 네. 하면은 이제 보험금 받을 수 있다라는 맞아요. 거니까 저는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계시나요? 눈꺼풀이 조금만 더 쳐줘라. 그러면 내가 안검하수를 받겠다. 지금 맨날 집에서 이쑤시개로 한번 이렇게 쑤시고 있는데. 네. 네, 근데 나중에 이 안검하수 하니까 제가 떠오르는 또 네. 에피소드가 있네요. 왜요? 제가 최근에 저희 어머니 얘기를 또 많이 안 했죠 한동안. 어머니 그 첫 예, 회에 등장하셨던 민원 제기하실 뻔한 그분이 또 한번 이제 이와 안검하수와 관련해서 어마어마한 그래요? 일을 한번 하셨어요. 안검하수 수술을 하셨더라고. 네. 저 모르게. 근데 저희 어머니 실손보험 가입하셨거든요. 네, 잘하셨네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 왜요? 시골 분들은 여러분 음. 병원보다 더 신뢰하는 곳이 있어요. 뭘 할 때에는 내가 선택해서 가는 게 아니라 누가 좋다더라 해서 따라가거든요. 그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 안검하수를 이제 병원이 아닌 다른 곳에서 하신 거죠. 설마 거기 진짜? 야매로 헐. 하셨죠. 야매로. 어떡해. 근데 야매 왜 어떻게 해요? 아니 근데 아니 야매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 야매가요. 사실은 굉장히 숙달돼 있는 분들이긴 해요. 이분들이 아이고, 자격이 없어서 예. 그렇지 수술의 어떤 그 경험도는 어쩌면 웬만한 의사들보다 훨씬 많으실 거예요. 거의 장인의 수준에 어. 이르시는 분들도 계시죠. 기가 막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병원이 아니었잖아요. 보험금이 하나도 안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일을 그냥 버리신 거야. 만약에 저한테 얘기를 하셨으면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안전하게 경과까지 보고 그렇지. 병원비는 병원비대로 보험금도 보험금으로 받고. 다 받고 하셨을 맞아요. 텐데 네. 그렇지 않고 야매로 하시는 바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지금 10여 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만 어때, 수술은 잘- 아주 잘 됐어. 다행이네요. 자리 잘 잡고 진짜 지금도 장인이었구나. 뭐, 아이고 세상에. 예, 괜찮아요. 근데 위험해요. AS가 안 되잖아요. 여하튼 그래서 우리가 기능적인 측면에 있어서 치료로 인한 그 어떤 성형은 가능하지만 야매는 안 된다. 이런 또 우리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나 두렵네 또. 2차 민원 들어올 것 같아. 아무래도 잘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큰일 났어요. 예. 예. 지금 여러분께서는 알아두면 약이 되는 보험 이야기, 알약보험을 듣고 계십니다. 그 쌍꺼풀 수술 보통 사실은 미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들은 아마 안검하수를 받고 나서도 보험금 청구를 안 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예, 근데 오늘 저희 방송 들으신 분들께서는 안검하수에 대한 부분들 치료를 목적으로 한 수술이기 때문에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라는 거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또 다른 케이스도 있겠죠? 그 지난번 우리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던 이제 가장 흔한 것 중에 하나가 건강검진할 때 용종 네네. 제거하는 거예요. 네네. 이것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상을 받을 수 있잖아요. 특히나 실손보험에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네. 수술비 특약을 가입했다라면 별도로 또 여기에서도 수술로서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한 번 그 용종을 발견해서 떼어낸 분들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용종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보험금을 챙길 수 있는데 그때그때 챙겼던 분들은 계속 챙기지만 네. 한 번도 그렇죠. 청구하지 않았던 맞아요. 분들은 맞습니다. 또 끝까지 청구하지 못하고 그렇죠, 지나가는 그렇죠.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미리 알아두면 이런 게 된다라는 걸 알아두면은 그러한 시술을 받았을 때 바로 병원에서 또 서류를 챙겨달라고 요구를 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렇지. 근데 이런 걸 모르고 뒤늦게 알게 되면은 내가 또 병원을 가서 서류를 챙기고 이런 거 귀찮아서 안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미리 알아두셔야지만 보험금을 잘 챙길 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알약보험에 상담 신청을 하고 싶은 분들은 네이버 검색창에서 알약보험을 치거나 앱으로 신청하실 분들은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욜로캐스트를 검색해 앱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그러면 두 번째 경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앞서 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일단 우리가 치료가 뭔지에 대해서 좀 알고 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치료를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시료라는 것은요, 이제 효력이 상실됐다. 네. 라는 것을 이제 두 글자로 줄여서 시료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제 계약자께서 그 납입 기간 내에 보험료를 계속 납입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하면 이제 그 보험은 이제 2달 동안 보험료를 내지 않아서 이제 실효 보험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연달아 두 번. 그렇죠. 예. 그렇게 됐을 경우에 사고가 발생했다, 질병에 걸렸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보험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네. 일단 그러면 보험 실효가 되지 않으려면 우선적으로 내 보험료가 매달 따박따박 잘 나가고 있는지 그걸 먼저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 잘못해서 관리를 잘못하는 바람에 이제 실효가 되면 보장을 못 받게 되니까 주의를 각별히 하셔야 되는데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고객께서 보험료 납입에 대한 의무를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보험금 받을 권리를 내팽개친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서 사실 보험료가 연체되거나 실효가 되면 보험회사에서 이제 문자라든가 우편물을 통해서 고객분한테 계약의 유지 상태를 알려드리고 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알려주잖아요. 맞아요. 예.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무심하게 신경을 못 썼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누구한테도 이제 책임을 떠넘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언급해 드렸었는데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우리 가족의 증권을 좀 확인해 보았으면 좋겠다. 아, 그때? 그래서 이제 제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년에 2번은 가족 회의를 하면서 증권을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고 보험료를 또 한번 체크해 보고 그리고 심지어는 제가 고백하는데요. 저희 네네. 사실 가계부를 쓰고 있거든요. 아, 본인이 직접 빡대리님이 예, 저 쓰고 있어요. 대박. 예, 물론 용돈 받아서 이게 어떻게 나가는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 장난 진짜 아니다, 우리 빡대리님 진짜. 집 좀 힘든 집이에요. 왜요? 가족 회의를 들어요. 1년에 2번씩 정례적으로 하고 가계부수고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 네. 회사에서 1년에 2번씩 워크숍을 통해서 어떤 전략 미팅하고 또 예산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재정 그 감사하고 그렇지. 뭐 이런 거거든요. 그 애들이- 집에서도 이제 하고 있다는 아니, 거죠. 네. 애들이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이거는 좋은 버릇이에요. 굉장히 좋은 버릇이기 때문에 한번 해보시는 것을 권유해드리고요. 인사평가도 하시죠. 따님들의 야 너는 올해 KPI가 뭐고 올 연말 이제 원원원 하면서 미팅하면서 네. 이번에 인사고가가 조금 낮았어. 내년도 네. 용돈이 조금 깎일 거야. 뭐 이런 거 하시는 그래. 거예요? 네. 달성 못하면 내가 용돈 깎는다. 이제 빡대리님이 이제 회사에서 오너 역할을 못하니까 그거를 이제 집에서 푸는 거라. 그런 거 같네. 어디까지 가나 봅시다. 네. 자, 계속 해보겠습니다. 네. 근데 앞서 이제 실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근데 보험이 실효가 되면 결국 그 보험을 다시 살리지는 못하는 걸까요? 아니죠. 보험에는 이제 대단한 제도가 있죠. 네, 그렇죠. 실효가 되는 것을 다시 되살리는 부활. 교회에서만 나오는 용어가 아니라 부활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 이 실효와 부활을 하면 좀 안타까운 사례가 하나 있어요. 제 왜요? 기억에. 저하고 좀 가까운 분이거든요. 가까운 분인데 제가 아는 분이 미혼이셨거든요. 네. 갑자기 근데 몸이 편찮아지셔서 병원에 입원을 하셨어요. 그런데 빡대리님처럼 이제 급여가 들어오면 그걸 쪼개 써야 되는데 본인이 미혼인데다가 혼자서 병원에 입원하니까 그럴 겨를이 없었던 거죠. 못했구나. 네. 그분이 6월에 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요. 네네. 7월, 8월을 지내고 9월 초에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어머, 어떡해. 근데 사실 그 얘기를 저는 몰랐었는데 제 이제 가까운 분이 전화가 와서 보험을 다시 되살릴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길래 네네. 아니 부활을 할 수 있죠. 되살릴 수 있습니다 했더니 그냥 돌아가셨다는 이미- 거예요. 이미 세상을 떠나신 거죠. 그럼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도대체 그런 얘기를 왜 하시냐라고 여쭤봤더니 6월 달에 그걸 그 보험료 통장으로 이체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보험료가 안 나간 거죠. 아파서 병원에 있느냐고 그걸 그렇죠. 못했구나. 그래서 6월에도 안 나가고 7월에도 안 나가고 실효가 8월에 되자마자 1일자에 실효가 되고 9월째에 돌아가셨으니까 겨우 어떡해. 대략 한 달 차이 정도로. 아이고. 그래서 돌아가시는 바람에 사망보험금이 한 푼도 안 나왔어요. 아휴, 그래서 진짜 그런 안타까워. 부활을 이제 문의했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나서 정말 실효에 대한 관리는 좀 잘해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실효가 일어나면 부활은 할 수 있어요. 네네. 실효가 되었다 하더라도 해지원금을 받지 않고 3년이 지나지 않았다라면 네네. 그 3년 이내에는 보험계약을 다시 부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물론 그동안 납입하지 않은 보험료는 전액 다 납입을 하셔야 되고요. 네네. 만약에 그 사이에 병이 좀 있었다거나 혹은 사고를 당했다라면 보험회사는 그 부활을 거절하거나 혹은 보장을 좀 축소할 수도 있으니까 좀 주의를 하셔야죠. 결국은 해지하지 않게 맞아요. 그 실효되지 않게 관리하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요즘에는 제도가 좀 보완이 돼서요. 네.
그 3년 이내에 부활을 할 수 있지만 네네. 1년 후에 부활을 한다라고 하면 상당한 보험료를 내야 되잖아요. 엄청나죠, 굉장히 사실은. 부담스러울 수 그럼요, 있잖아요. 그래서 그럼요. 예외적으로 네네. 부활을 할 경우에는 네네. 3개월치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입하는 것이 아니라 네. 한 달이나 회사마다 좀 달라요. 한 네. 달이나 2달치만 납입을 해도 연체 상태로 부활을 시켜주는 제도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해지가 됐다라고 연락이 오거나 하면 그냥 미루지 마시고 음. 한 달이라도 내서 연체 상태로 부활을 가져가시는 게 하루라도 옳은 빨리. 방법이다. 특히나 이번 달 카드값 폭탄 예상되시는 분들은 더욱더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좀 눈여겨봐야 되는 게 보험료는 10원만 부족해도 안 빠져나가잖아요. 그렇죠. 1원만 부족해도 네, 네, 카드사하고 안 다르거든요. 돼요. 카드사는 맞습니다. 뭐 리볼빙 서비스라든가 뭐 등등이 있어서 일정 입금이 부분이, 되면 예, 빠져나갔다가 빠져나가지만 보험은 10원만 부족해도 안 빠져나가니까 맞아요. 조심해야 됩니다. 네, 진짜.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꼭 본인 통장 확인 이참에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알약보험에 상담 신청을 하고 싶은 분들은 네이버 검색창에서 알약보험을 치거나 앱으로 신청하실 분들은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욜로캐스트를 검색해 앱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마지막 상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 좋은 상품을 해지해서 보장을 못 받는 경우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그 사실 이제 보험을 업으로 삼고 있는 설계사분들은요, 매월 이제 새로운 계약을 창출해야만 됩니다. 그래야 이제 상품 판매에 대한 인센티브가 발생해서 이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간혹 회사에서 신상품이 출시가 되면 어떤 설계사분들은 기존의 고객분들을 찾아가서 예전에 가입한 상품보다 새로 나온 상품이 보장의 내용이 더 좋으니 기존 것을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시죠라고 고객을 설득하는 경우들이 흔하게 있거든요. 맞습니다. 꽤 많아요. 맞아요. 네. 보험회사에서 물론 이제 상품 판매 촉진을 위해서 이제 압력을 푸시를 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어쨌든 신상품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사실 이제 기존 상품과 내용을 정확히 비교 분석을 해서 가입하거나 아니거나를 결정하는 것이 맞는데 네네. 사실 이제 소비자분들께서는 담당 설계사랑 어느 정도 친분이 있다거나 하면 그 말을 그냥 믿고 따르는 게 일상적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보험료 납입에 대한 뭐 특별한 거부감, 어려움이 없다면 그냥 믿고 따를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럴 경우에 이제 나중에 후회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새로 나오는 신규 상품이 무조건 다 좋은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상품이라는 게요. 새로울수록 더 진화되고 좋아지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생각들을 일반적으로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제 일반적인 상품의 경우는 그럴 수 있죠. 네네. 뭐 예를 들자면 냉장고, 텔레비전, 노트북 뭐 이런 가전제품들은 기술이 발전할수록 계속 좋아지니까요. 네. 근데 보험은 꼭 그렇다고만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보험회사도 역시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네. 새로운 상품을 만드는 이유가 여러 가지 고객들의 보장을 넓혀주는 측면에서 이렇게 개발을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회사가 그동안에 만들어서 판매했던 상품의 손해율이 높아져서 회사의 손실을 가져다 줄 경우에는 그 상품을 개정해서 조금 보장을 축소하는 경우들이 발생하죠. 예를 들자면 제가 2008년도 8월로 저 기억을 하는데요. 그 이전 계약까지는 수술 특약에서 치조골 이식 수술, 다시 말하면 임플란트, 그렇죠? 임플란트에 대한 보장을 해줬었어요. 네. 근데 그때 당시 이제 보험금이 무려 100만 원이나 보장을 해줬던 거기 때문에 상당한 혜택이었죠. 굳이 치아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임플란트 보장에 받는 그런 특약이었는데 아시는 것처럼 그런 수술 특약에 대한 손해율은 상당히 나빠졌겠죠. 많은 분들이 임플란트에 맞아요. 대해서 맞습니다. 이제 관심을 갖게 되고 혜택을 보기 시작했으니까. 개수 제한도 없었거든요. 그랬죠. 네. 그래서 그 혜택이 2008년 8월 아마 PCA 생명을 마지막으로 없어졌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계속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임플란트 보장을 계속해주면 손해가 엄청나기 때문에 네네. 2008년 8월 이후에 모든 보험들은 수술비 특약에서 임플란트 보장을 안 하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청취자분들께서 2008년 8월 이전에 생명보험에 가입하셔서 수술비 특약을 갖고 계신다면 네. 임플란트 혜택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물론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보셔야 되겠지만 그런 보험을 갖고 계시면 해지하시면 안 되는 거죠. 당시에는 이게 굉장히 큰 이슈였어요. 그리고 어쩌면 벌써 이게 10년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 혜택을 기억 못하는 분들도 꽤 많으실 거예요. 게다가 생명보험에서는 수술특약이 그때 또 1종에서 3종으로 네네. 세 가지 분류로 나누던 걸 1종에서 5종으로 조금 더 세분화해서 바꿨었어요. 그렇죠. 사실 이때, 이때 상품 어마어마하게 팔렸어요. 그쵸? 바뀌는 이슈 때문에. 네, 그때 마케팅 차원에서 맞아요. 많이 예. 했었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2004년도에 이제 그러니까 종신보험을 그 ING 보험에 가입을 했고 2006년도에 이제 PCA 보험을 가입을 했단 말이죠. 물론 당연히 각각 수술 특약이 있었고요. 근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치조골 이식술이 그 각 회사에서 당시 2종 수술에 해당이 되는 걸로 알고 맞아요. 있어요. 네. 2종 수술이 제가 이제 이 방송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증권을 찾아보니까 100만 원인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아직 임플란트 시술을 한 번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매번 임플란트 시술을 할 때마다 ING에서 100만 원, PCA에서 100만 원, 나는 200만 원씩 받을 수 있다는 얘기지. 그렇죠. 근데 나비님 얘기를 듣다 보면 이분 언젠가 한번 크게 한번 할 것 같아요. 뭘요? 예전부터 보면 안검하수로 쌍꺼풀도 하고 싶다 그러고 이제 이도 다 몽창 뽑아가지고 임플란트로 갈아 끼우시겠다 하고. 아무튼 이제 2008년 8월 이후에 이제 수술 특약에 가입하신 분들은 이 혜택을 받으실 수가 없으니까요. 청취자분들께서는 이제 본인의 보험 증권과 약관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혹시 내 보험의 보장 내용을 정확히 잘 알고 싶으시다면 저희 알약보험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알약보험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 페이스북을 통해 상담 요청을 남겨주세요. 이렇게 말할 때는 참 낭낭한데. 성형 좋아하고 고추포대 좋아하고. 나 한 번만 더 하면 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야. 자, 계속 할까요? 네. 이제 재해 보장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네네. 예전에는 이제 재해 보장에 대해서 1급부터 이제 5급으로 나눠서 보장을 했었어요. 네네. 근데 지금은 이게 비율에 따른 보장으로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보험에 대한 보장은 지속적으로 바뀌는데요. 이제 바뀌기 전과 후, 그러니까 비포와 애프터를 비교해 보면 대부분 이제 비포의 보장 범위가 더 포괄적이기 때문에 고객분들한테 더 유리하게끔 되어 있어요. 반대로 이제 보험사한테는 손해율이 높아지고 불리하다 보니까 보장의 범위를 축소하게 되는 거죠. 재해보장이라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네네. 재밌는 얘기까지는 아니지만 사례. 예, 그 비율에 대한 내용인데요. 두 눈의 시력을 상실하면 장애 비율이 몇 %일까요? 100%입니다. 100%, 한쪽 눈의 시력을 상실하게 되면 이제 절반이니까 50%가 네네. 되거든요. 근데 재밌는 얘기는 이제 비뇨 생식기 관련해서 심한 장애를 알았다. 여기서 심한 장애라는 것은 방광의 기능을 상실했다. 소변을 못 누는 거죠, 제대로. 이런 경우에는 장애가요, 무려 75%입니다. 네, 그리고 심한 장애가 아니라 뚜렷한 장애. 이건 또 기준이. 예를 들면 양쪽의 고환을 상실했다. 아이고야. 네, 이런 경우에는 장애율이 몇 %일까요? 아니, 또 빵 왜, 터졌어요? 잠깐만. 아이고야는 왜 나오는 거예요? 아이고야는 왜? 아이고야, 진짜. 아니 이거 엄청 나도 심각한 그런 말이 나오네. 굉장히 심각한 거죠. 이거 엄청 심각. 이러면은 괜찮아. 옛날에 다 저 내시들은 없었어. 다. 내시 같은 경우에 네. 이때 장애율은요 50%입니다. 다 잘 살잖아요, 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심한 장애, 뚜렷한 장애. 장애. 그리고 세 번째로요. 약간의 장애. 이거는 예를 들어서 예. 저기 박나빈이 빵 터질 것 같은데 음경의 절반 이상의 결손으로 성생활이 불가능하다. 어떻게 이러한 장애일 경우에는 어떡할 거야? 어떡할 거야 이거? 몇 %일까요? 이거 100% 가야 돼. 100% 해야 되죠. 남자로서도 100%라고 생각하는데 예, 보험업법상으로는 보험 약관에는요 20%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대박. 뭐가 대박이란 거예요? 가슴 아픕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나 갈수록 제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엘레강스한 나비입니다. 네. 여하튼 지금 우리 빵나비래. 빡대리님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좋은 말씀이죠, 참. 이런 거 잘 알아줘야 되거든요. 그럼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전문가로서 이를 좀 19금이 아니라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암이나 이런 걸 좀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나라 사망의 사망 원인 1위가 암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보장도 점점점 축소가 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5년 전부터 소외감의 범위가 확대되고 일반암의 범위가 줄어들고 있거든요. 네네. 예를 들자면 유방암이나 갑상선암 같은 경우가 과거에는 일반암이었는데
이제는 소외감으로 바뀐 지가 좀 오래됐고요. 네. 그렇죠. 최근에는 남녀 생殖기암, 빵나비님이 관심이 많은 그 생殖기암 쪽도 소외감으로 분류가 됐어요. 굳이 거기서 부연 설명을 할 필요까지는 없죠. 여하튼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소외감의 범위가 확대되고 일반암의 범위가 좀 줄어들고 있다. 네네네. 그리고 2대 성인병으로 불렸던 뇌와 심장에 관한 혈관 질환도 2005년 5월 달을 기점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뇌졸중, 가운데 중자 써서 뇌졸중이라고 하거든요. 네. 뇌출혈과 뇌경색으로 구분이 됩니다. 뇌출혈은 뇌에 있는 혈관이 터진 거. 그렇죠. 뇌경색은 혈관에 그 뇌에 있는 혈관이 막힌 겁니다. 네네. 우리가 호수로 생각해서 물을 생각하면 돼요. 그렇죠. 물이 잘 안 통하는 거죠. 중간에 터지거나 맞아요. 막히면. 그런데 이제 생명보험사에서는 최근에 뇌출혈만 보장을 하죠. 맞아요. 이게 이유가 뭐냐면 뇌경색은 발생 빈도가 뇌출혈에 비교해 봤을 때 약 3배 정도가 빈도가 더 높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손해거든요. 게다가 뇌경색 같은 경우는 이제 때로는 우리가 뇌CT를 찍어보면 증상을 내가 느끼지 못했지만 과거에 뇌경색을 앓고 지나간 흔적이 남아있는 경우가 가끔 있대요.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제 이제 같은 팀에 계셨던 선배님이 그 건강검진, 회사에서 해주는 건강검진에서 뇌CT에 옵션이 있어서 찍었는데 뭐가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네. 물어봤대요. 선생님 이게 뭐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거 뭐 아마 뇌경색 잠깐 왔다가 간 걸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무증상 뇌경색이라고 아마 조회하시면 나올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빈번하게 발생하다 보니 회사 입장에서는,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한 리스크였고, 그로 인해서 뇌경색에 대한 보장을 조금은 이제 줄여드렸죠. 그런데 이제 여전히 손해보험사에서는 둘 다 보장하는 회사들이 좀 있어요. 네네. 다만 보험 상품 자체가 갱신형이어서 맞아요. 네. 나중에 보험료가 갱신될 때마다 인상하는 폭들에 대해서 조금은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청취자분들이 혹시 이제 가입하고 있는 보험 증권을 열어봤을 때 뇌졸중 뭐 이런 게 아니라 아예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금. 네. 사실 저는 이거 갖고 있거든요. 오. 이런 것들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이건 정말로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보장의 범위가 뇌졸중을 넘어서서 그보다 더 많은 질환, 심장질환도 요즘에는 급성심근 경색증만 진단하는 반면에 맞아요. 협심증까지 포함하는 허혈성 심장질환을 보장하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은 관리를 잘 하시는 게 향후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지금은 더 이상 그런 상품을 찾아보기가 힘들죠? 그렇죠. 지금은 새로 가입하기는 네, 거의 쉽지 어렵죠. 않아요. 네. 네네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알아두면 약이 되는 보험 이야기, 알약보험을 듣고 계십니다. 자, 결국 오래된 보험은 대부분 그러니까 잘 살펴보셔야 되겠지만 대부분 유지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확히 내가 가입되어져 있는 상품의 내용을 분석을 해보고 그에 따른 결정을 내리셔야 되겠고요. 일단 지금까지 이야기 나눈 내용을 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내가 받은 치료에 대해서 지레짐작으로 보장이 안 되겠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정확히 보장 여부를 알아보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내 보험료가 잘 납입되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해보고 절대로 실효가 되지 않도록 주의를 할 것. 실효가 되면 보장을 못 받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오래된 보험의 경우 보장 내용을 잘 살펴보고 가급적 유지를 하도록 하자. 신규 상품이라고 다 좋은 것은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네. 제가 또 한 가지 유용한 팁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빠밤. 뭔데요? 네, 자체로 사실 보험도 있네. 실효가 된 보험 또는 이제 해지가 된 보험의 경우에도요. 네네. 예외적으로 이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케이스도 있어요. 오, 뭔데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그게 이제 내가 만약에 음. 입원이라든가 수술 또는 특정 질병에 대한 진단을 받았는데 네. 그게 만약에 내 보험이 실효되거나 해지되기 전에 입원이나 수술 진단을 받은 거예요. 네네. 그렇다면 이런저런 상황으로 인해서 경황이 없어서 보험금을 청구를 못했지만 해지가 되기 직전에 치료되기 직전에 살아있을 때 그러한 입원 수술 진단을 했기 때문에 보험금을 청구하시면 보험금을 실제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치료가 되기 전에 뭐 입원 정상적으로 살아있을 때 그때 예. 입원 수술 진단을 그렇죠. 받았다. 근데 내가 보험금 청구를 못했는데 이후에 실효가 됐다. 그렇죠. 네. 아하. 맞습니다. 응. 뭐 예를 들어서 뭐 간단히 설명드릴까요? 네네네. 네.
2017년 2월에 맹장으로 수술 입원을 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네. 9월 달에 보니까 7월, 8월 두 달치 보험료를 내지 않아서 실효가 되었다. 네. 2017년 2월은 정상적인 계약 상태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험금을 청구하고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오, 좋네요. 이거는 그럼 뭐 언제까지나 영원히 계속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보험금 청구는요, 3년 이내에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보험금 청구 기간이라고 하는데요. 네네. 결국 이제 치료받은 시기에는 보험이 유지되고 있었고 3년이 치료한 후에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네네. 현재 보험이 실효나 해지가 되었다 하더라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네, 꼭 이거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네. 중요하고 유용한 네. 정보라고 생각이 듭니다. 놓치는 경우가 꽤 있어요. 네, 네. 이거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청취자분들 중에 내 보험이 현재 실효 또는 해지되었는데 혹시 내가 과거에 미처 청구하지 못한 보험이 있다면 이참에 꼭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박대리님이 이제 팁을 또 얘기하시니까 네. 저도 또 이제 전문가로서 질 수가 없죠. 저도 몇 가지 좀 말씀드릴게요. 네. 먼저 이제 아까 보험금 청구기간 3년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보다 보면 3년이 넘어가서 그러니까 청구를 못 하는데 3년이 넘어가는 분들이 있어요. 네네. 이런 경우에도 한번 청구는 해볼 필요가 있어요. 돼요? 3년인데? 원칙적으로는 안 되거든요. 네네. 그런데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보험료를 성실하게 잘 납부를 했던 그런 좋은 우수 고객이고 앞으로도 보험료를 성실하게 잘 납부할 텐데 굳이 이 크지도 않은 보험금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의 어떤 회사 이미지를 떨어뜨리는 것보다는 그래서 실손보험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사실 저도 한번 그런 적이 있거든요. 놓쳤어요. 소액일 경우에는 좀 해줄 수 있어요. 네, 그럴 가능성이 네. 높아요. 그래서 혹시 이제 실손보험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청구를 못했다라면 뭐 물론 야 남들은 다 해주던데 왜 나만 안 해주는 거야라고 땡깡을 부릴 수는 없어요. 안 해주면 할 수 없지만 네네. 그래도 한 번쯤은 청구를 해보고 되면 좋고 안 아니면 되면 할 수 없고 뭐 이런 3년이 거니까 지났더라도 네네. 한 번쯤 트라이를 해보자. 그렇죠. 네 그런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 아까 앞서서 우리가 실손보험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제 짝꿍이었던 사례를 얘기했잖아요. 5,100원의 치료비가 나왔는데 5,000원 공제하고 네네. 100원 받았다라고. 네. 근데 사실 그게 원래는 맞죠. 원래는 맞는데 최근에 나와 있는 상품들 중에는 직전 2년 혹은 뭐 직전 3년 동안에 청구한 기록이 없으면 네.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회사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전부 다는 아니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보시고 굳이 내가 100원, 200원 청구하다가 할인을 못 받는 것보다는 그런 것들을 조금 포기하더라도 1, 200원 정도는 포기하고 할인을 받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내가 가입한 상품에 어떤 옵션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네, 그렇죠. 회사마다 이거 정말 다르니까 네네. 정말 이거야말로 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또 하나는 보험을 가입할 때 알릴리무상이라고 해서 현재 내가 병을 앓고 있거나 혹은 네. 과거에 병을 앓았거나 병원에 갔다 온 경험이 있거나 내 직업, 취미생활, 음주나 흡연 여부 등을 회사에 알려야 되는데 네네. 처음에 가입할 때 있었던 직업이 수년이 지나서 바뀌기도 하잖아요. 그럼요. 예를 들자면 회사원이었던 고객이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치킨 가게를 오픈했는데 음. 이 치킨 가게를 오픈한 분이 가끔 오토바이 배달을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러다가 오토바이 사고로 사망을 하게 되면 이런 경우에는 직업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인해서 이제 보험금 지급에 논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생명보험사는 그대로 지급을 합니다. 왜냐하면 생명보험사는 가입할 당시의 직업만을 따지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손해보험사는 그 이후에 직업이 바뀌게 되면 보험사에게 변경한 사항을 알려줘야 한다라는 통지 의무가 있어요. 그걸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항상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군요. 이것도 역시 꼭 알아두어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생명보험은 가입 시점을 기준으로 보험금에 대한 부분들을 직업에 대한 네. 부분들을 결정을 하는 거고 손해보험은 네. 사고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처리를 한다. 그렇죠. 네. 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저희는 조금씩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빡대리님께서요. 삼을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아,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의 이야기를 3가지로 정리를 해보면 어떨까요?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집에서 잠자고 있는 영수증도 다시 보자. 네, 스스로 권리를 되찾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두 번째,
보험금을 받아야 될 일이 생기게 되면 담당 설계사분에게 확인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 된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몰라서 실수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크로스 체크하는 겸 해서 콜센터에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도 조금 더 의심스럽다라고 한다면 보험금 심사팀이 있거든요. 모든 네네. 보험회사들은 그쪽에 전화번호를 좀 달라고 해서 세 번째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그럼요. 내 권리거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정말 억울하다. 정말 억울하다면 법정으로 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 전에 정말 훌륭한 설계사 또는 이제 손해사정인 등을 활용해서 내 권리를 적극적으로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알약보험, 내 머릿속에 저장. 오늘은 안 하나 했다. 네. 한수희님도 안 하시면 좀 서운하시잖아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우리 빡대리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보험금 심사팀에 전화 연결하는 거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저도 예전에 이제 보험사에 근무할 때 연락을 해보면 전화 잘 안 받아요. 왜냐하면 매번 이런 민원에 시달리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연결 잘 안 되고요. 주변에서 여러분들이 전문가를 좀 찾아보려고 애를 쓰시겠지만 이 자칫 전문가를 찾았더니 전체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전문가 이런 분들 만나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검증돼 있는 전문가를 좀 만나시려고 한다라면 뭐 멀리 갈 거 있겠습니까? 연락하기 편하고 정말 검증되는 전문가 알약보험에 의뢰하시는 게 가장 빠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아주 훌륭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모두 수고하셨고요.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약보험에 상담 신청을 하고 싶은 분들은 네이버 검색창에서 알약보험을 치거나 앱으로 신청하실 분들은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욜로캐스트를 검색해 앱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